루트 쓰는 거. 아니 저는 진짜 잘해서 무슨 거예요? 네, 잘했습니다. 자, 좌표평면이에요. 좌표 같은 경우 좌표평면은 좌표평면 표현할 수 있는 숫자의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마이너스 플러스요. 그걸 수의 체계로 말해요. 그러니까 실수. 그치 실수. 수. 정수보다 더 크게 표현할 수 있어요. 네, 이거 중요합니다. 실수까지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 복수수를 배우고 난 다음에 허수를 표현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지. 그래서 복수수란 숫자 자체는 있는데 얘를 평면에 표현하지 못한다? 말이 안 맞는 거야. 네. 그렇기 때문에 만든 평면이 복수평면이에요. 그래서 가로축, 즉 여기서 x축이 의미하는 거는요 실수축입니다. 실수에 해당해요. 그러면 여기 볼게요.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라고 하는 것 중에 실수는 누구예요? 마이너스 2분의 1. 그치? 네.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고 세로축은 허수축이에요. 지금 여기서 허수 부분은 누구예요? 루트 3 I. 정확하게. 마이 2분의 루트 3 그렇지. 그런데 허수 부분이라고 하면은 보통 i를 빼고 얘기합니다. 2분의 루트 3. 그치, 2분의 루트 3. 그러니까 여기서 2분의 마이너스 1, 2분의 루트 3 이렇게 가로, 세로에 표현하면서 그거에 해당하는 숫자에 대한 점을 찍고 이 점을 우리가 복소수에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얘를 복소평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좌표를 표현할 때는 그냥 똑같이 좌표평면처럼 이렇게 식을 쓰시면 돼요.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네. 네, 이게 복소평면의 가장 기초입니다. 그럼 얘를 이용해서 이 계산량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계산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먼저 z라는 복소수에다가 또 z를 곱했을 때의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z라는 복소수 일단 여기서 다시 한번 여기 다시 돌아와 볼게요. 복수평면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럼 이 복소수가 갖고 있는 정보는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이거 정말 중요해요.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예요. 자,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구한다라고 하는 거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좀 더 간결하게 이야기해 볼게요. 만약에 이 지금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라는 걸 찍어봤을 때 그때 이렇게 그으면 여기서 직각삼각형 생기지. 여기 거리 뭐예요? 2분의 1. 그렇지. 여기 거리는 뭐예요? 2분의 루트 3. 그러면 한쪽은 2분의 1, 한쪽은 2분의 루트 3이에요. 그럼 여기 거리 구할 수 있지. 뭐로? 피타고라스 정리로. 그리고 얘는 또 거리 개념이 어때요? 약간 특별해 보이지 않나요? 지금 여기서 1대 루트 3이야. 그럼 얘는 2요. 그렇지. 즉 여기에다가 2를 곱한 1. 이렇게 이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얘를 z의 크기라고 해서 그냥 절대값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뭐가 중요하다고? 크기. 원점으로 떨어진 거리가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거리만 생각한다면은 이 1만큼 떨어져 있는 이 지금 점들이 너무 많을 거 아니에요? 그치? 너무 많기 때문에 얘다라는 거를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그 얘가 딱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루트 3이다 라고 얘기하려면은 이 실수축을 기준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얼마만큼 돌았냐에 대한 이 각도가 중요해요. 이 각도를 우리는 편각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편각이라는 말이 입에 좀 닿지 않는다면 어떻게 표현하면 좋냐면요. 얼마만큼 편중해서 돌아 있느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수축을 기준으로 반시계 방향. 그러니까 우리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도 누구를 기준으로 반시계로 돌았어요? x축을 기준으로 반시계로 돌았어요. 똑같이 돌아. 그러면 지금 여기 1, 2분의 1, 2분의 루트 3. 그러면 여기 몇 도인 거라고 할 수 있어요? 60. 그렇지. 우리 삼각비 혹시 여러분들 삼각비는 다 했죠? 그럼 여기 60도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얘는 얼마만큼 떨어졌다는 거야? 지금 120도만큼 떨어졌다. 얘네 두 개가 중요해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복수 평면에서 복소수를 표현했어요. 그리고 그 복소수가 갖고 있는 중요한 정보는 두 가지다. 크게. 첫 번째가 뭐다? 길이. 원점으로 떨어져 있는 길이. 두 번째는 뭐다? 편각.
그치? 제가 이 이야기를 갑자기 왜 하느냐? 선생님 Z 곱하기 Z를 얘기하는데 얘를 왜 해요? 라고 할 텐데 먼저 얘를 이해하려면 1 곱하기 Z라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1이라는 실수에다가 Z라는 복소수를 곱하게 되면은 자, 이 1이라는 거는 복수 표면에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실수축에서만 표현이 되죠. 그치? 이 1이라는 복소수 여기에서 제가 파란색으로 표현한 이 복소수가 지금 이렇게 넘어오게 된다. 즉 어떻게 된다? 길이는 지금 1로 고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즉 1대 1로 고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각도만 지금 회전하고 있죠. 그치? 그래서 1 곱하기 Z가 갖고 있는 거는 뭐냐면요. Z의 크기만큼 변하면서 Z의 평각만큼 회전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1에서 1 된 거는 얘의 크기가 몇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1이라서 그런 거야. 만약에 이 Z의 크기가 2라면 1에서 Z를 곱했을 때 크기가 뭐로 되겠어? 2로 되겠지. 그치? 여기까지 이해 안 되시니? 괜찮아요? 좋아요. 그래서 1 곱하기 Z는 Z의 크기만큼 크기가 더 곱해지면서 Z의 평각만큼 회전한다. 크기만큼 곱셈이 되면서 평각만큼 회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Z에서 Z를 곱하게 될 때도 똑같은 의미라고. 다시 한번 Z의 크기만큼 곱셈이 되면서 Z의 평각만큼 한 번 더 회전이 된다고요. 그럼 보겠습니다. 지금 얘가 갖고 있는 거는 평각이 120도만큼 길이는 1 그대로 유지됐지. 한 번 또 곱해봐요. 길이는 어떻게 돼요? 같지. 왜 1에다가 1 곱한 거잖아. 그치? 평각은 어떻게 될까요? 즉 회전은 처음에 120도만큼 회전했지. 그 다음에는 또 120도만큼. 그러면은 Z의 제곱은 얘는 크기는 그대로 1이 유지되면서 평각이 몇 도가 된다는 거야? 240도. 자,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나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시는데 정말 잘했어요. 여기까지 이해하는 게 조금 어려울 거야. 근데 내가 이제 이 성질을 이용한다면 어떤 식으로 볼 수 있냐면 우리가 못 찾을 거야. 얘를 몇 번 곱해서 몇이 되는 거야? 1이 되는 거. 그러니까 n번 곱해서 1이 되는 걸 찾고 싶은 거잖아. 그치? 그러면 1이라고 하는 거는 복수 평면을 표현하면 실수축이 1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평각이 몇 도인 거예요? 120. 이 1인상이 되는 평각이 몇 도예요? x축을 기준으로 각도를 재야 되거든요. 근데 x축이랑 똑같지, 실수축이랑. 아, 네. 그러면 0도 혹은 360도 혹은 720도, 즉 360도의 배수가 되겠죠. 자, 보겠습니다. Z는 평각이 120도예요. 크기는 계속 1로 고정되고 있어요. 120도가 몇 번 돌면은 360도가 될까요? 3번. 그래서 얘는 n이 3. 이렇게 찾을 수 있다. 120도와 360도의 최소 공배수 문제를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걸 이용해서 얘도 한번 봐볼게요. 2분의 1입니다. 여기다가 한번 제가 다시 표현해보면 실수 부분은 2분의 1이에요. 허수 부분은 2분의 마이너스 루트 3이에요. 실수 부분은 2분의 1이에요. 허수 부분은 2분의 마이너스 루트 3이에요. 이렇게 돼 있다. 그치?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먼저 길이는, 자, 길이 보시면 얘 2분의 1, 2분의 루트 3이었지. 그때 길이 1이었지. 저것도 계산할 필요 있어 없어?
해볼까요? 2분의 1, 2분의 루트 3이잖아. 그럼 얘 길이는? 주영아? 주영아, 길이는 1이야. 그치? 그러면 평각이 중요해져요. 평각은 X축을 기준으로 어떤 방향? 반시계 방향식의 방향. 반시계 방향. 그럼 여기 각도가 60도였으니까 여기 각도가 몇 도? 300도. 자, 이제 그러면 얘는 계속 곱할 때마다 300도씩 회전한다고. 네. 언제 360배수가 됐냐? 그러면 300과 360의 최소 공배수. 공배수, 그치? 그러면은 5, 6이니까 몇 번 곱해야 돼? 30번. 1800. 1800이니까 300에서 그치 6번이잖아. 잘했어요. 이거 개념 이해하기 쉽지 않아요. 근데 지금 볼게요. 이런 식으로 찾는 게 선생님 저 이런 식으로 찾는 게 너무 어려운데요? 만약에 이거대로 안 찾잖아? 뭐 하고 있어야 돼? 이거 6번 곱하고 있어야 돼. 그 6번. 얘를 6번 해야 1이 나온다고. 저대로 안 하면 얘를 6번 곱하고 있어야 돼. 얘 아까 3번 곱했을 거 아니야. 그치? 얘는 6번 곱해야 된다고.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만약에 저 복수표면을 안 쓸 거면요. 그냥 열심히 계산 빨리 해야 돼요. 근데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지. 그 소중한 시간에 차라리 문제 빨리 풀고 끝내서 여러분들이 더 편하게 좋아하는 공부를 하고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하고 이게 낫지, 그치? 그거를 얘기하고 싶어서 앞에 프레임워크 때 복수표면 얘기가 나오고 제가 여기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겁니다. 아마 얘가 익숙해지기까지는 꽤나 오랜 시간이 걸릴 거예요. 복수표면 원래 제대로 할 거면 대학교까지 가야 된다. 네. 그런 게 어딨어요. 이게 교육과정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언제 나와요? 아예 안 나와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아예 안 나와요. 대학교 때, 그래서 고등학교 때에도 여러분들 모의고사 문제 중에 이런 식, 얘가 n승이 1이라는 문제를 풀어라고 해서 그 해설지 보면요. 얘 실제로 다 1승, 2승, 3승 다 하고 있어요. 교육과정 해설지에도. 그러니까 교육과정 내에서도 복수평면 이용하는 거를 일단은 막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여러분 느끼겠지만 이 복수평면에서 실수축, 허수축, 크기, 편감 이런 것들 다 공부하고 제가 너무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게 숨겨져 있는 이론이 지금 안 들어가 있지만 그 외에 숨겨져 있는 일단 기본적으로 삼각함수의 합의 법칙 이런 것들이 지금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필요한 상황 속에서 그냥 제가 정말 특수한 케이스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거기까지 팔려면 저도 생각보다 공부 저도 진짜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저도 거기까지는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배우려면은 대학교에 가서 즐기십시오. 대학교 못 갈 것 같아요. 아니야, 갈 수 있어. 야, 나도 갔다, 씨. 그러면은 과학도 저 하잖아요. 과학고에서 공부 못한 편이에요. 어쨌든 저희가 아까 실장쌤한테 들었는데요. 4등급까지 조기 졸업할 수 있다고 했어요. 아, 저 때는요. 대부분 사람들이 다 조기 졸업했습니다. 이것 말고 그냥 다 똑똑한 거잖아요. 아니, 그 4등급까지 조기 졸업이 아니라 그냥 일단 기본적으로 8, 9등까지도 조기 졸업할 수 있었어요. 8, 9등이면은 잘. 엄청 잘하는 거죠. 8, 9등급. 8, 9등급? 8, 9등급. 왜냐면은 그때는 과학부에 한 학년에 60명인가 70명밖에 없어가지고 엄청. 근데 그럼 쌤 엄청 잘하셨겠네요. 제가요. 그 60명 중에 60명 중에 꼴찌만 해도 엄청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학교에서 그걸 많이 봐줬죠. 아, 그래도 얘네는 시도에서 최소 아무리 못해도 60등 안에 들어가는 애들이다라고 해서 많이 봐줬지. 그니까요. 근데 이제 대학교도 뽑아놓고 보니까 진짜 과학고에서 꼴찌하는 아이들이랑 일반고에서 조금 상위권에 있는 아이들을 비교해봤을 때 일반고 상위권에 있는 아이들이 더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대학교에서도 변별력을 갖고 좀 시험을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이제 과학고 아이들한테 좀 더 혜택을 살살 덜 주기 시작하죠.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그 뭐지 아까 입학 설명회에서요. 전교 과학부 꼴찌가 국민대 간다고 했는데요. 국민대? 네. 어. 정도. 근데 저는 일반고 갔으면 그것보다 더 못 갔을 거라고. 그렇죠.
맞아요. 막 일반고사 전교 1등인데 추천서도 통과 못했는데. 그래서 제가 다닐 때도 그렇고 제가 이제 뭐 따로 과학고를 꿈꾸거나 아니면 과학고 말고 그냥 외고나 이쪽도 마찬가지로 외고도 성적이 좀 낮아도 웬만한 일반고의 상위권 아이들이 가지 못하는 대학을 갈 수는 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과학고나 외고 특목고의 네임밸류를 갖고 그걸 기대해서 들어온 아이들은 9시간 있잖아. 솔직히 학교 생활에 적응하기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만약에 어떤 학생들이 외고는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과학고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학생들이 조금 잘 적응하냐면 진짜 말 그대로 수학이나 과학 중에 좋아하는 과목이 하나 있으면 잘 적응하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성적 때문에 나는 잘하는 아이니까 과학고 가야지 이렇게 되는 순간 와 과학고에서는 워낙 잘하는 미친놈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걔네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진짜 그냥 걔는 누가 봐도 노는 애인데 시험만 보면 1등이야. 그런 애가 있어. 그런 애들이 현타 한 번 느끼면은 만약에 나는 뭐 공부 워낙 잘해서 나 과학고 가야 돼 이런 생각으로 입학하는 친구들은요 조금 더 뒤에 힘들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냥 막 되게 허허실실하면서 근데 나는 되게 수학에서 예를 들어서 난 수학 증명하는 게 좋아 혹은 나는 과학 실험하는 게 좋아 이런 애들은 성적 안 나와도 버티더라고. 그러니까 버틴다기보다 그 생활을 좋아하더라고. 과학고에서 하는 모든 활동들을 좋아하더라고. 근데 그건 재밌을 것 같아요. 기숙사에서. 야 거기 화장실 2개야 한 방에. 대박. 그럼 따로 씻을 수 있겠다. 동시에 씻을 수 있겠다. 대박. 너 먼저 화장실 쓰고 이거 안 해도 되겠어. 화장실 때문에 고통스러워. 네 알겠습니다. 4인이 있어. 아 뭐야. 2인실. 4인실은 당연히 화장실 2개 있는 거 많이. 알겠어요. 자. 자, 연습 문제 9번 한번 봅시다. 연습 8번은 제가 이제 복수평면까지 좀 이야기하느라 시간이 조금 많이 제가 잡아먹었고요. 연습 문제 9번부터는 이제 좀 더 빨리빨리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연습 문제 9번은요. 이 집합 A라는 거에서 내가 알지 못하는 소문자 A라는 숫자가 존재하고요. 집합 X는 그 라지 A라는 집합과 라지 B라는 집합을 합쳤을 때 나오게 되는 그러한 집합인데 얘의 개수가 10개예요. 그 말이 듣은 지금 일단 이 X, Y, Y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해되세요? X는 A의 원소고요. Y는 B의 원소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하고 1을 더해서 나오게 되는 숫자 2가 이 라지 X의 원소가 되는 거예요. 그치?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얘네들을 각각 더했을 때 나오게 되는 모든 숫자를 한번 써본다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숫자로 쓸 수 있냐면요. 요렇게 나오게 돼요. 당연히 중복되는, 집합은 중복 제외니까 중복은 제외해야 되겠죠? 2부터 9까지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A 플러스 1, A 플러스 3, A 플러스 5까지 나와요. 자, 그럼 2부터 9까지가 일단 얘가 개수가 몇 개냐? 얘 개수가 이미 8개입니다. 근데 이 집합 X에 대한 개수가 몇 개여야 돼요? 10개여야 해요. 그러면 여기서 3개가 만약에 이 2부터 9까지 별개의 아이들이라면, 그러니까 중복되는 수가 아니라면은 지금 얘는 몇 개야? 11개야. 다시 말해서 이 중에 무조건 한 개는 중복이 되어 있다고. 그치?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요거 근데 중복되는 게 누군지를 바로 찾을 수 있어요. 누구게? A 플러스 1이겠지. 그치? 왜냐면 A 플러스 3이 중복되는 순간 A 플러스 1은 무조건 중복될 수밖에 없어요. A 플러스 5가 중복되는 순간 A 플러스 1과 A 플러스 3은 무조건 중복될 수밖에 없다. 이해되세요? 여기서 만약에 선생님 만약에 A 플러스 3이 중복된다라고 했을 때 A 플러스 1이 중복이 안 되려면요. 그러면 얘 하나만 중복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 값이 2가 되면요. A 플러스 1은 중복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때는 누가 중복이야? A 플러스 5가 중복이야. 그치? 그런 느낌으로. 그리고 또 여기서 보면은 자연수 A예요. 다시 말해서 A 플러스 3이 2가 될 수도 없어. 그치? 그래서 우리는 A 플러스 1이 무조건 얘가 중복이라는 거를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에서
제가 이제 중복이 돼야 되는데 이때 자연수 a의 최대값을 찾아야 돼요. 다시 말해 이 a 플러스 1이 크면 클수록 좋겠지? 그럼 a 플러스 1이 중복되는 숫자 중에 누구면 되는 거야? 9이면 되는 거야. 그쵸? 네. 얘가 9이면 그래서 a 값은 8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괜찮으십니까? 요 문제는 뭔가 수학적으로 이론이 들어가 있다기보다는 약간 추리 게임 같은 느낌이죠. 연습 문제 10, 혹시 연습 문제 10번 풀어보신 분 있습니까? 좋아요. 연습 문제 10번은요, 얘는 진짜 집합을 가장한 경우의 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경우의 수 단원이 조금 어려웠다면 아마 이 문제도 같이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 때 집합 배울 때 집합 뭐 명제 되게 쉬우니까 이번 시험 쉽게 나오겠지 하는 순간 큰 코 다치는 게 이제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 거예요. 앞에 경우의 수 이런 것들 잘 해놔야 돼요. 자,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이 문제상을 제대로 이해하는지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 전체 집합 U가 원소의 개수가 6개이고요. 일단 이 집합의 다른 부분 집합이 AI라고 하는데 이 AI가 1부터 64까지밖에 안 되는데 왜 64예요? 88 64요? 2의 6제곱. 그치, 2의 6제곱.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거는 2의 n승계, 즉 2의 원소의 개수계였잖아. 그치? 그래서 2의 6승계. 아주 잘 대답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i가 1부터 64까지가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게 된 겁니다. 만약에 얘가 안 나와도 i는 1부터 64까지밖에 안 나오겠구나 라고 이해하시고 문제를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NAI의 3 이상, 즉 원소의 개수가 3개 이상인 거를 찾아라 라는 걸로 문제가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근데 단순히 그거에 대한 부분 집합을 찾아라가 아니라 그 중에서 가장 작은 원소를 구해라 라는 거라서 항상 이런 경우의 수 문제를 구할 때는요 기준점을 잡아야 합니다. 자, 여기에서 기준점은 누구를 잡느냐? 이걸로 기준점을 잡습니다. 즉 AI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일 때냐로 기준점을 잡아야 해요. 그러면 얘가 6개일 때가 있을 거예요. 최대로 6개. 그치? 그리고 얘가 5개일 때가 있을 거예요. 얘가 4개. 마지막으로 얘가 3개일 때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6개일 때는 모든 원소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 그때 제일 작은 원소를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제일 작은 원소를 모두 다 더해야 되니까. 제일 작은 원소는 6개 중에 제일 작은 원소는 누구야? 2. 그치? 요거는 되게 쉬워요. 4요. 얘는 4일까요? 예. 먼저 경우의 수가 되는 걸 생각해 봐야 돼요. 일단 원소의 개수가 5개가 된다는 얘기는 여기 중에 5개만 고르는 거지. 아, 네. 그렇지. 5개를 고르는데 즉 2가 포함되거나 아니면은 2의 제곱이 포함되거나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할게요. 이건 또 기준점이니까 여기서도 하나가 조금 더 추가돼서 그런 거예요. 즉 제일 작은 원소가 누구냐? 얘가 추가가 돼야 되냐고. 추가가 돼야 된다. 그러면 2가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만약에 첫 번째 2가 무조건 들어간다는 얘기는 2를 빼고 나머지 5개로 몇 개를 선택해야 돼요? 네. 그렇지. 그래서 2가 들어간 경우에는 5C4가 되게 되는 거죠. 그치? 그러면 두 번째 2의 제곱이 제일 작아요. 2의 제곱이 제일 작다는 얘기는
2를 선택한다는 거야, 선택 안 한다는 얘기야? 선택 안 한다. 그렇지. 그러면 2의 제곱부터 나머지 4개 중에 4개를 모두 다 골라야 되겠지. 그러니까 얘는 한 가지. 이런 식으로 각각 생각해 보시면 문제가 금방 풀릴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도 제일 작은 원소가 2일 때, 2의 제곱일 때, 2의 세제곱일 때까지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2일 때에는 남은 5개 중에 3개를 고르는 거니까 5C3, 얘는 4C3, 얘는 3C3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MAI가 3일 때에는 2의 제곱, 2의 세제곱, 2의 4제곱까지 한번 해보시면서 얘네들을 쭉 다 더하면 결국 총 정답은 144가 나오게 됩니다. 아, 더할 때는 작은 원소들의 합이지, 즉 2가 5씩 4개 나온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2 곱하기 5 그리고 얘는 2의 제곱 곱하기 1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개수와 원소를 모두 다 곱해서 더해줘야 되겠지. 그래서 그런 것까지 해야 합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이런 풀이를 쭉 봤을 때 선생님 이거 6번 풀이도 있겠는데요? 있죠. 6번 풀이는 어떻게 해야 돼? 전체에서, 그러니까 제일 작은 원소가 2의 제곱, 2의 세제곱, 2의 내제곱, 2의 다섯, 2의 유제곱 이런 거를 모두 다 구한 다음에 거기서 이 NAI의 개수가 뭐하고 뭐일 때만 빼주면 되는 거야? 1하고 2일 때만 빼주면 되는 거겠죠. 혹시 전체는 어떻게 구하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주영이 얘 만약에 전체의 원소의 합을 구해야 된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제일 작은 원소인 경우가 2의 제곱, 2의 세제곱, 2의 내제곱인 거 다 전체 걸다 어떻게 구할 거예요? 어떻게 해? 개수 1, 2, 3, 4, 5, 1, 2 그걸 다 해보는 거지. 근데 그러다 보니까 6번 풀이로도 할 때도요 조금 까다로워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얘 같은 경우에 6번 풀이보다는요 그냥 이렇게 문제 원하는 대로 풀이하는 게 좀 더 좋아요. 그래서 얘로 알려드린 거죠. 정리하고 계시나요? 네. 네, 너무 추워요. 알겠습니다. 너무 덥다고 지금 춥다 해서 죄송해요. 잘 알고 있네요. 농담이고요. 언제든지 편하게 얘기하세요. 날씨가 애매해. 여기 너무 덥다. 자, 11번 한번 볼게요. 11번은 이제 집합 A가 3, 4, 5, 6, 7일 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집합 A의 부분집합 X의 개수는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집합 A가 이제 이렇게 되고 조건을 보면은 X의 원소의 개수는 아무리 적어도 2개여야 해요. 그치? X의 원소의 개수는 2개 이상이어야 되고 이때 이 X의 모든 원소들을 다 곱하면 6의 배수가 되어야 된다. 네. 그러면 6의 배수를 만드는 원소는 어떻게 되느냐를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즉 곱해서 6의 배수를 만드는 거는 첫 번째 뭐가 포함되죠? 네, 3, 2인데 여기 2가 없죠? 6, 6? 4. 자, 3하고 누구가 있어야 될까요? 3하고 2의 배수. 2의 배수, 즉 4가 있으면 되겠지. 물론 3, 6도 있어도 되잖아요 라고 하는데 그거는 어디서 따질 거냐면요 6 혼자 있을 때 따질 거예요. 그치? 네. 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요 이 3, 4가 X에 포함되는 경우, 두 번째는 6이 X에 포함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따지게 되는 게 문제입니다. 그럼 여기서
일단 얘네들 각각 개수 구하기 전에 여기서 3, 4가 포함되는 경우 여기서 6이 포함되는 경우 생각할 거지. 그치? 그러고 나면은 얘네들이 서로 중복되는 게 있겠어 없겠어? 있어요? 있지. 왜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3, 4, 6 여기서 6, 3, 4 아, 그치? 이런 식으로 따지면 얘네들 중복되는 게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세 번째 중복 3, 4, 6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이 중복된 경우도 생각을 해주셔야 해요. 자 그러면 이 상황을 지금 일단 여기까지의 상황은 우리가 나라는 조건을 이용해서 만든 상황이에요. 만든 기준점이야. 그럼 먼저 3, 4가 무조건 포함되는 이 x의 개수는 어떻게 구해요? 즉 3, 4는 내가 이미 선택을 했어. 나머지 5, 6, 7 중에 내가 선택하는 거 아니야? 네. 그치? 5, 6, 7이라는 이 원소 3개 개수를 갖고 만들어내는 부분집합의 개수이잖아. 2에 3승계. 그치? 네, 요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6이라는 거를 한번 볼게요. 얘는 조금 생각을 더 해봐야 되는 게 얘는 가라는 조건도 한번 우리가 봐야 돼요. 자, 가라는 조건을 보게 되면요. x의 원소의 개수가 최소한 몇 개가 돼야 돼요? 2개. 근데 6만 갖고 있으면 일단 6의 배수는 되는데 얘만 갖고 있는 것까지 세버리면 안 되잖아. 그치? 따라서 우리가 먼저 이 가라는 조건을 이용해서 원소 한 개를 무조건 결정해 줘야 돼요. 즉 다시 말해 6을 제외하고 나머지 4개 중에 한 개를 선택을 해야 된다. 그치? 그러면 얘는 4C 3이겠죠. 4C 3이에요. 4C 1이지. 그치? 4C 1이고 여기서 만약에 6이랑 3을 선택했어. 그럼 남은 4, 5, 7 중에 부분 집합을 만드는 개수의 수. 이해가 쓴 게? 아니다. 미안하다. 이거 이렇게 풀면 너무 헷갈리겠다. 요거는 6건으로 푸는 게 훨씬 나아요. 미안해요. 자, 아까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6건으로 푸는 거는 가라는 조건 때문에 원소의 개수가 무조건 2개 이상해야 되고, 즉 다시 말해서 6이라는 것만 먼저 선택하고 나서 만들 수 있는 전체 집합 2의 4승계에서 6만 선택한 집합을 한 개를 빼는 게 훨씬 더 편해요. 요거는. 그래서 요거는 6건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괜찮나요? 네. 그러면 얘는 2의 3승계, 얘는 2의 4승에서 1을 빼고, 그리고 중복되는 거 3, 4, 6을 무조건 선택했어요. 3, 4, 6을 무조건 선택하면은 5, 7은 얘네들이 선택이 돼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거잖아. 그래서 2의 2승계, 즉 2의 3승계인 8과 2의 4승에서 1 뺀 15 얘를 더하고 2의 2승계인 4는 중복이니까 내준다. 그래서 따라서 19개가 되게 됩니다. 자, 12번 이어서 하겠습니다. (12번도) 문제가 되게 간결한데요. 12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A가 지금 여기서 집합 A의 원소이면은 A분의 81도 항상 이 라지 A가 집합 그 라지 A의 원소로 갖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러면은 이 A, 라지 A의 집합에 대한 거는요 항상 원소가 자연수여야 해요. 그치? 여기서 자연수에 대한 집합이기 때문에 이 라지 A는 자연수를 무조건 원소로 가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A와 A분의 81 모두 자연수여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문제를 봐야 합니다. 그러면 A는 81의 약수가 되겠죠. 그치? 81은
3의 4승 맞나요? 3의 4승이에요. 네, 80일은 3의 4승이고 따라서 A가 될 수 있는 거는요 1, 3의 4승 3, 3의 3승 3의 제곱 이렇게 되게 될 거예요. 얘네만 A로서 가능합니다. 그러면 1부터 3, 3의 제곱, 3의 4승, 3의 3승 얘네들이 됐는데 얘네들이 짝꿍을 이루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A가 들어가면 무조건 A분의 80도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1이 들어가면은 3의 4승도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그 말이 됐으면 3도 들어가면은 3의 3승이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3의 제곱은 혼자 놀아도 돼요. 그치?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바뀌게 되느냐? 저 세 가지의 아이들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 문제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 가지의 아이들을 내가 선택하냐 안 하냐, 선택하냐 안 하냐, 선택하냐 안 하냐 각각 두 가지 경우가 있죠? 그래서 2의 3승인데 우리가 주의해줘야 될 거는 이 A라는 집합이 공집합이 되면은 안 돼요. 그치? 그러니까 얘네 세 개 모두 다 공집합이 되는 경우를 막아야 한다고. 그러면은 그 모두 선택 안 하는 경우인 한 가지를 빼주는 거예요. 즉 여기서 마이너스 1의 의미는 A가 공집합일 때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7이 되는 겁니다. 간결하죠? 13번까지만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대부분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13번까지만 조금 설명을 이어서 하고 잠깐 쉬었다가 리프레시 한 다음 머리 식히고 벤 다이어그램 열심히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13번에는 지금 얘도 집합의 탈을 쓴 3차 방정식에 대한 문제거든요. 먼저 A의 3차 방정식이 하나 존재하고요. B에는 1차와 2차 방정식이 존재해요. 이때 얘네의 교집합이 2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영씨 보고 있죠? 네 13번입니다. 네 13번 문제 보면은 지금 얘네의 교집합이 2다라고 한다는 얘기는 먼저 첫 번째로 A의 세제곱 마이너스 3A가 무조건 2여야 해요. 그치? 얘는 불변이야. 어떻게 할 수 없어. B 같은 경우에는 얘가 2일 수도 있고 뒤에 있는 이 A제곱이 2일 수도 있지만 이 라지 A의 집합은 하나가 1로 이미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A 세제곱 마이너스 3A가 무조건 2여야 한다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 3차식을 풀어내는 거야. 근데 여러분 제가 혹시 프레임워크 예전에 3차식 문제 풀 때 여러 가지 방정식 문제 풀 때 고등학교 수준의 3차식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가장 먼저 이런 거 보자마자 뭐 할 생각부터 좀 해달라? 치환? 인수분. 그치 인수분해 조리제법 그치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일단 한번 인수분해 시도해보라 그리고 실제로 돼요. 조리제법을 해보시면요 얘가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냐면은 조리제법 하는 방법 얘기 안 해도 되죠? A 플러스 응. 아니에요. 이렇게 나와요. 네. 아마 조리제법 만약에 필요하시면 따로 개별적으로 얘기하십시오. 근데 웬만하면 한번 해보세요. 네. 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A는 마이너스 1이거나 2일 때 이 라지 A에 대한 집합이 1,2를 갖게 된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먼저 A의 값의 범위를 좁혀놓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선생님 그럼 이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자, 왜 안 끝났냐? A가 마이너스 1하고 2일 때 B에 해당하는 원소를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A하고 B의 교집합이 무조건 2여야지.
그러면 여기 중에서 만약에 a에 마이너스 1이나 2를 넣을 때 1이 나오면 어떻게 해? 그럼 교집합이 2만 되는 게 아니죠. 네. 그래서 그걸 확인해 줘야 되는 거야. 따라서 b의 원소 중 1인 거를 막아야 된다. 그러니까 수학적인 비유로 표현하자면 이 1에 대한 부분집합을 b가 갖고 있으면 안 된다고요. 그치? 그래서 우리는 a가 마이너스 1일 때 그때 b의 집합을 한번 봐야 해요. 얘는 딱 걸렸죠. 넣으면 1 그리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2 이렇게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일 수 없다. 그러면 두 번째 a는 2 보면 b는 4 그리고 2 그래서 얘만 가능하다. 그래서 집합 A 합집합 B에 대한 모든 원소는 4, 2와 1, 2 그래서 1 더하기 2 더하기 4 2는 한 번만 더 해줘야 되겠죠? 합집합이니까 그래서 정답은 7 이렇게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여기까지 봤을 때 여러분들도 느끼는 점이 아마 그걸 겁니다. 난이도가 막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려운데. 뭐에 비해서 얘기하면 원의 방정식이나 직선의 뭐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그때 뭐 도형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 혹은 2차 함수의 대칭성 이용하는 문제, 그치? 이런 것들 생각해봤을 때 난이도가 막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경우의 수 같은 경우에 되게 해를 못 하잖아, 지옥을 못 가잖아, 그치? 그런 것들을 비교해봤을 때는 얘는 어렵진 않은데 여기서 들어가게 되는 그 집합에서 문제 정하는 조건을 보고 아 이게 무슨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구나 그걸 판단해야 되는 게 지금 먼저 첫 번째입니다. 문제에서 이야기하는 상황이 생각보다 단조로워요. 그거를 집합이라는 기호로 표현하고 있었기 때문에 되게 어려운 문제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먼저 탈피가 되고 난 다음 두 번째로 어렵다고 느껴진다면 집합의 이론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앞에 있는 여러 가지 개념들이 지금 잘 정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느껴지는 걸 겁니다. 그게 제일 클 거예요. 그래서 그것까지도 같이 정리해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문제를 열심히 풀어볼게요. 여기까지.